세 번째로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조직 공작화의 일종인데 남한 혁명을 지도할 지하당을 구축하고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그 젊은 청년 학생들을 갖다가 이 인텔리들을 연방대 통일을 그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통일 전선을 형성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남한의 그 국민 각계각층 대중을 유인해서 반미 전선, 그 소위 민주 대연합 전선을 이제 구축하는 전술입니다. 북한이 그동안의 그 지하당 구축을 위해서 1960년대에 통역당, 인혁당을 했었고 90년대 들어선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결성을 주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실현시키기 위한 통일 전선 구축을 위해서 남한 내 그 각종 그 친북단체, 종북단체를 결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그 대남공작기관인 그 통일전선부가 있는데 이 통일전선부 산하 그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이라고 해서 짧게 말해서 반제민전이라고 합니다. 요 반제민전 사이트에서 엊그제 그 지난 7일 날 남한의 그 종북 세력을 겨냥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령을 내렸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에서 반보수 투쟁을 활성화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이렇게 제목을 해놓고 진보 세력의 대단함과 각계 민중의 반보수 투쟁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올해 즉 2012년 남조선 총선과 대선에서 반역패당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국내 종북단체 그리고 그 종북 인사들의 활동을 갖다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확인한 게 뭐냐면 과거 간첩 사건 그리고 공안 사건 연루자들의 활동이 그 이번 총선 대선 앞두고서 아주 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올해 들어서 활동을 재개한 그 종북 조직, 그 간첩 조직이 있는데 과거 그 난민전 사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라는 난민전 사건 연루자들하고 두 번째는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그 공안 사건, 간첩 사건 연루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요새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이걸 전혀 모릅니다. 이게 워낙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공안 사건 기록 뒤져가지고 저희 조갑자료통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그 사건들의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제가 다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남인전 사건 연루자로는 홍세화, 현재 그 진보신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이하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지난 그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현재 그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출마자로 나왔습니다. 이런 그 좌익 인사들이 아주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연루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지금 민주통합당이라는 그 당의 그 당가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민통당 당가를 작성한 사람이 뭐냐면 좌익 민중가요 작곡자인 그 윤민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윤민석이라는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3년 동안 그동안 활동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며칠 전에 김근태가 사망하고 나서 다시 활동 재개하겠다고 활동 재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 윤민석이라는 사람은 1992년도에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에 애국동맹이라는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찬양 노래를 작성을 했었고 이런 그 활동을 해서 국보법 위반으로 해서 4번이나 구속이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최근에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반혁명 역량 강화, 반혁명 역량의 약화라는 그 북한의 그 대남 전술이 있는데 혁명 전술이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군을 약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예 그 무력화시켜서 결정적 시기는 지금 2012년을 말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정적 시기에 이 국군을 와해시켜서 혁명군으로 활용한다는 이게 대남 공작입니다. 북한이 남한의 그 혁명 성사를 위해서 투쟁 전술로 그 국군 와해 전술을 갖다가 김일성 교시에도 아예 그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 내부의 그 좌익 세력을 침투시켜서 대한민국 국군 장교 그리고 부사관, 사병 등을 상대로 해서 북한 동조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이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지난해 그 5월 달에 영광급 장교를 포함해서 육해공무원 현역 장교 그리고 사병 70명 정도가 대표적인 그 인터넷 종북 카페인 사이버 민족 사령부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이버 민족 사령부는 북한에 충성 맹세한 그 인터넷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혁명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을 갖다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남한을 갖다 혼돈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남한 혁명 방해하고 제한하는 그 대공 수사기관, 국정원, 검찰, 기무사를 무력화시키고 남한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보법을 철폐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런 그 북한의 남한 사회주의 혁명 역량 강화 노선이 그대로 그 종북 세력의 기본적인 활동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반대하는 게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와서 반대하는 것이고, 지금 한중 FTA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종북 세력이 가만히 있는 것은 북한에서 아직 지령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북한의 그 대내적 상황이 밀려와서 현 시점에서 이 3대 혁명 역량 강화 노선 가운데 아주 주력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남한 사회주의 혁명 역량 강화 노선입니다. 총선 대선 앞두고서 2012년에 북한 정권 추종하는 남한 내 종북 세력이 남한 혁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선거 투쟁 전술로 크게 그 두 가지 전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민주대 연합 전술이고, 두 번째는 비합법 투쟁 전술인 그 선거 방해 전술이 있습니다. 먼저 이 민주대 연합 전술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하고 그 종북 세력이 가장 중시하는 그 통일 전선 전술의 변형인데, 보수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갖다가 범민주 세력의 결집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결집시켜서 반정권 연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범민주 후보를 당선시켜서 보수 정부 축출을 계기로 삼는 게 이게 바로 이 혁명의 골자입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반정권 연합이라는 것은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얘네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범민주 후보라는 건 뭐냐면 이 종북 좌익 인사를 갖다가 자기네들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이 좌익 종북 집단 다 동원해서 이 종북 후보를 밀겠다는 것이 바로 이 민주대 연합 전술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거 방해 전술이 있습니다. 이 선거 방해 전술은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은 유력 대선 후보를 테러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나오든 아니면 뭐 제3의 뭐 보수 후보가 나오든지 간에 그 후보를 상대로 해서 테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 유언비어를 날조하든가 대규모 파업, 시위, 이거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를 갖다가 아주 혼란스럽게 카오스로 만드는 게 이 종북 세력의 목적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그 선거 방해 전술은 그 선거 정국을 갖다가 이 혼란으로 몰아넣어서 정상적인 선거 운동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걸 기본으로 해서 대중 소요를 갖다 증폭시키고 우파 후보를 갖다가 낙선시키는 것이 이 선거 방해 전술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일례로 그 1948년도 50총선거 방해 사건, 그리고 96년 4.15 총선 당시 그 판문점에 무장군인 중화기 배치시키고 무력 시위했던 것들, 그리고 2000년에 그 16대 총선 앞두고서 서해 5도 이쪽에서 그 통항질서 발표 등으로 해서 이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천안 사건이 작년에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사건이 얼마든지 올해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북한 체제의 역사를 같이 함께해온 그 북한의 그 대남 공작이라는 것은 이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김정일이 죽었든 살았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북한 체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2012년 올해 그 총선 대선 앞두고서 이 북한의 대남 공작 전략 전술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이런 그 자유한국과 같은 그 애국 안보 단체에서 이런 그 북한의 대남 전략을 갖다가 제대로 분석해 주셔야 되고, 이 문제를 갖다가 더 확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종북 세력에 대한 대비책을 자유한국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런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 위기를 잘 활용을 하셔서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그 안보 위기를 잘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 주도의 그 자유통일을 달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